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때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이런 며느리와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히려 그 며느리가 이혼을 성공시키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판례로 보는 가족법입니다. 때는 1983년 한 젊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고 아내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갈비집을 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매일같이 구박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아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시댁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1988년 9월 4일, 참다 못한 아내가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내의 친정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친정어머니까지 불러냈습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존속상해 죄.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는 구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면회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때렸잖아. 당신이 집을 나갔잖아. 당신 잘못이니까 이혼해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때렸으면 당연히 며느리 잘못 아닌가? 그런데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자,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혼인해 두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시부모님 갈비집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꾸지람하고 때렸습니다. 남편은 세무사 사무실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식당을 돕기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동거 자체를 기피한 겁니다. 1988년 9월 4일 시아버지가 친정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가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까지 불러냈습니다. 양쪽 집안이 모두 모여 격하게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진단 결과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고소했고 아내는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구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고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아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혼인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아내가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둘째,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했다. 이것은 제2호 악의로 유기에 해당한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아내 잘못이므로 이혼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아내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사건은 우발적이었고 제가 구속됐을 때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이미 파탄났고 잘못은 남편 쪽에 더 큽니다. 핵심 쟁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명백히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법상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사재판과 가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봅니다. 가사재판은 혼인관계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동기와 경위. 아내는 시아버지가 친정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을 따지러 간 겁니다. 처음부터 때리려고 간
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먼저 친정어머니까지 불러냈습니다. 양쪽 집안이 모두 모여 격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우발성. 아내는 말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다. 격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셋째, 반복성과 정도. 아내의 행위는 1회, 우발적, 2주 치료. 반면 시어머니의 행위는 반복적, 지속적, 의도적 구박과 폭행. 법원은 시어머니 쪽이 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다. 형사상으로도 유죄가 맞다. 하지만 그 동기와 경위를 보면 격한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이 모든 맥락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남편의 첫 번째 주장 기각입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 이것은 악의의 유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은 아니다. 아내의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순서를 보시죠. 아내가 구속되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집을 떠난 건 남편입니다. 아내가 구속됐을 때 남편은 면회도, 전화도,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아내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원은 분석했습니다. 아내의 별거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후의 행동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아내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동거를 기피했고 시어머니의 반복적 폭력이 있었고 구속됐을 때 남편이 방치했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주장도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이 파탄된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요? 법원은 양쪽의 잘못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아내 쪽 잘못은 시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발적이었습니다. 남편 쪽 잘못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폭력과 구박을 방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매일같이 구박하고 때렸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둘째, 아내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기피했습니다. 부모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내는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동거는 부부의 기본 의무인데 남편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셋째, 아내가 독립하자고 요구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아내가 시댁과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아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안 돼.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야 해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넷째, 아내가 구속됐을 때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면회 한 번 가지 않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장 힘든 순간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을 보십시오. 왼쪽은 아내 우발적 상해 일건, 오른쪽은 남편 보호 의무 소홀, 동거 기피, 독립 요구 거부, 구속 시 방치.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명백합니다.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측에 있다. 시어머니의 반복적 폭력을 방치하고 아내와의 동거를 기피하고 아내가 가장 힘들 때 방치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상 유죄도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전체 맥락을 봤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합니다. 제1호는 간통이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적용이 줄었습니다. 제2호는 악의의 유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제3호가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심의는 매우
아주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대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5가지를 봅니다. 첫째, 반복성. 한 번인가 여러 번인가. 둘째, 강도. 얼마나 심각한가. 셋째, 동기. 왜 그랬는가. 넷째, 경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다섯째, 맥락. 전후 사정이 어떠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오늘 사건에 적용하면 반복성은 일의 우발적, 강도는 이주 치료, 동기는 헛소문에 대한 항해, 경위는 격한 다툼 속에서 말리다가, 맥락은 시아버지가 먼저 친정어머니를 불러냄. 종합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제6호는 포괄 조항입니다.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태인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오늘 사건에서 아내는 제6호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맞다. 이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주로 남편 측에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단순히 누가 뭘 잘못했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맥락을 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이웃이나 지인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나 시댁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사진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대우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누가 먼저 시작했나,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한 번인가, 반복적인가, 자기 방어였나, 공격이었나, 이 모든 맥락을 함께 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의 전후 맥락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상대가 먼저 나를 모욕했다. 나는 말리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세 번째,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배우자를 구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만약 방치한다면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면 부모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분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집을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아기의 유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별거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먼저 동거를 거부해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서 안전을 위해 이런 경우는 정당한 별거입니다. 하지만 별거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당신의 폭력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친정으로 갑니다라고 통보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한 만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는 당사자의 나이와 학력,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과 재산 상태,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중 기여도, 이혼 후 생활 전망,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둘째, 맥락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보호하세요. 넷째, 정당한 별거는 유기가 아닙니다. 다섯째, 위자료는 종합 판단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발적인 상해는 곧바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맥락을 함께 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 가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오늘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법은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맥락과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는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